원래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줬다 뺏는 거거든요. 의자를 줬다가 다시 뺏어갔습니다. 저희가 잠시나마 편했거든요. 지난 두 회차 참 편하게 했는데 다시 저려졌습니다. 네, 다리가 저리고 있어요. 의자 왜 빼셨대요? 근데 혹시 아세요? 아, 이제 위에 분께서 이게 왜냐면은 크립토 시장을 조금 더 친근하게 바라볼 수 있게 가야 되는데 지금 바닥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그런 말은 아니에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올라가면 저기 매달려서 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설득력 있네. 묵상해서 그럼 그런 걸로 가시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바닥에 앉은 이유는요. 현재 가격이 바닥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바닥에 앉아봤습니다. 나중에는 땅을 파고 들어갈 일은 없어야 될 텐데요, 그죠? 그러게요. 딱 여기가 바닥이었습니다. 이곳이 가장 밑바닥이다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한번 진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유준 PM님,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내셨어요? 별일 없어요? 예, 저 지난주에 부산 UDC 방문해가지고 그 후기로도 한번 방송 한번 찍고 그러셨어요? 예, 그 부산에서 저 백 이사님도 뵀거든요. 요거 관련해서도 좀 이따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네요. 네. 아니 제가 엊그제 그 TV를 보다가 영화를 보는데 정유준 PM님이 갑자기 이렇게 삭신 그래요? 네, 영화를 보는데 그 배우 정우 씨가 약간 있으시더라고요. 닮았네. 그러니까 정우 씨가 되게 착한 역할 맡았을 때랑 닮았어요. 아니면 영화에서 정우 씨가 되게 쫄았을 때나, 그러니까 카리스마 있는 그런 장면은 아니고 약간 이런 때 닮았어요. 뭐 아무런 잘생긴 배우를 닮았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은데. 진짜 약간 닮으셨더라고요. 네, 근정 기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지난주에 싱가포르에 다녀왔어요. 야, 싱가포르 네. 출장차 다녀오신 거예요? 네, 해외 출장차 다녀왔고 토큰 2049라는 이벤트 참석차 4박 5일로 다녀왔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어땠나요? 그 뭐 정유준 PM님과 만났던 부산 이벤트 규모에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이벤트였고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이 됐었고 저희도 뭐 느낀 바가 많아요. 저도 그래서 우리나라 너무 좁고 사실 우리나라 크립토 이 암호화폐 시장은 너무 우물한 개구리고 이 글로벌을 봐야겠다. 정말 많은 이 활기와 투자 기회와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나는 우물밖에 다녀온 자다. 그렇죠. 나는 경험을 해보고 왔다. 남들은 잘 모르는 그런 경험을 그렇군요. 하고 왔다는 지금 뽕에 약간 그렇군요. 약간 취해 있긴 합니다. 그 뽕 이런 얘기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좀 많이 조심하겠습니다. 잡혀가더라고요. 그리고 자, 우리 그냥 동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뭐 하고 지내셨어요? 저도 사실 토큰 2049에 갈 뻔했는데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갔고 괜히 별거 없을 줄 알았는데 갔다 온 분이 좋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아쉽네요. 그래요? 갈 걸 그랬나? 약간 이 생각이. 그러면 싱가포르는 안 가셨어도 어디 갔다 온 데 없으세요? 뭐 가평이라도. 저 휴가 제주도 갔다 왔어요. 제주도 갔다 오셨군요. 제주도. 그래도 이 중에 유일하게 놀러 다녀오셨네요. 그렇죠. 저희 여름 휴가를 저는 항상 9월에 가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습관이세요, 그게? 사람 없을 때. 사람 없을 때. 다들 잘 지내셨어서 다행입니다. 어쨌든 간에 출장차 부산 다녀오셨고 싱가포르 다녀오셨고 놀고 오셨고 이렇게 됐습니다. 네. 세 분 모시고 또 이제 크립토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이야기들, 수다 떠나보도록 할 텐데 오늘 또 이제 주제 공개를 좀 해봐야죠. 오늘 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 주제 공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주제는 NFT와 음모론입니다. 야, 이제 종이도 안 주네요. 그냥 말로 때문에. 말로. 이제 종이도 안 주는 거예요? 저겁니다. 네. 자막 같은 게 이렇게 나올지. 그냥 화면으로 하시겠답니다. 네. 음모론 재밌지. 음모론은 어느 분야든 재밌어요. 맞아요. 음모론, UFO, 뭐 외계인,
이런 거 참 좋아요. 연예계 음모론도 재밌잖아요. 연예계 재밌죠. 예. 근데 그 중에 맞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말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자칫 잘못했다 큰일 날 수가 있어요. 많이 알고 계시겠어요? 그럼요. 예, 듣는 것들이 좀 있죠. 어깨너머로. 개인적으로 뭐 이쪽 시장에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음모론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전 음모론은 개인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어. 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네네. 근데 세상에 좋아하는 게 있긴 하세요? 아, 그럼요. 제가 좋아하는 거 네네. 스팸. 햄이요? 저는 메일 쪽 얘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나도 이메일 네, 얘기하는 줄. 스팸 메일 뭐 오면은 약간 모아가지고 스팸 메일을 좋아하지. 공격하고 고소하고 이런 거 하실 줄 아유, 알았어요. 아니요. 네, 예. 저의 소울푸드. 스팸. 많이 드시면 안 좋대요. 적당히 드세요. 예. 많이 먹을 수 없어요. 스팸 뭘- 귀하던데? 기회요? 정말 대단합니다. 뭐 하고 지내셨냐에서 혼자 제주도 놀러 갔다 온 얘기를 하셨고 음모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혼자서 스팸 이야기로 또 꺾어주셨어요. 역시나 앉아서 우리 토크의 새로운 길을 찾아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포지션이 가장 좋습니다. 네. 약간은 염세적인 표정으로 앉으셔서 이상한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음모론, 네. 음모론 재밌죠. 하지만 네네네. 크립토에도 많은 음모론. 스팸에도 어떤 음모가 숨어 있진 않을까요?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요? 스팸. 저는 미국 살 때 9.11 테러의 음모론이 좀 핫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재밌어. 그런 거 재밌어. 9.12 테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 알카에다가 비행기를 납치해서 네. 비행기를 이제 쌍둥이 빌딩에 추락해서 그렇죠. 무너졌다. 이런 거에 대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하나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제 엄청 유명한 유튜버가 당시에는 이제 미국도 유튜브가 활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좀 덜했지만 그 유명 유튜버가 이제 만든 다큐멘터리 영상인데 완전 음모론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에 침략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사고를 냈다. 이런 내용이었고 굉장히 신빙성이 있었게 느껴졌던 게 뭐냐면 네네. 쌍둥이 빌딩이 둘 다 무너졌잖아요. 네. 근데 그 비행기를 부딪혔을 때 날 수 있는 최대 열, 그 폭발의 어떤 정도, 요런 거를 강도로 계산해가지고 네. 그 건물이 이제 무너질 수 있는 강도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모자란다. 무너질 수 없다. 무너질 수가 없다. 그리고 저렇게 깨끗하게 쏙 폭삭 이렇게 무너지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옆으로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건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음모론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럼? 그래서 이제 엄청 믿었었어요, 저는. 예.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침공에서 이 석유 쟁탈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하긴 했었어요. 어디까지나 음모론이고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 네. 그래도 이런 거는 좀 그래도 멋있게 들리네요. 아니, 왜냐면 배움이 짧은 저로서는 9.11 테러하면 그 연기에 악마 모양이 나타났다고. 저도 그거 본 것 같아요. 나도 봤는데 그거. 무섭게 봤거든요. 연기에 사탄이 이렇게 잠깐 탁 나타났다가 그렇게 보이는. 되게 없어 보인다, 그죠? 되게 없어 보인다. 나 이거 편집해 주세요. 이거 너무 없어 보였다. 그럼 본격 주제로 들어가 보죠. NFT와 이제 음모론으로 이제 좀 섞여서 가보려고 해요. NFT 이 안에도 음모론이 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많을 것 같긴 해요. 최근에 이제 어나니머스라고 하는 알죠. 해커 조직이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는 없는 그 친구들. 그렇죠. 네네. 근데 BAYC라고 보드 에이프 여트 클럽이라고 하는 지금 NFT 판에서 가장 메이저고 가장 그 플로우 프라이스가 높은 그 NFT 중에 하나가 있어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지루해진 원숭이들이 한 늪에 있는 저택으로 들어가서 지루한 삶을 보낸다. 그런 이제 의미로 스토리 라인이 구성이 되어 있는 NFT인데 NFT가 일단은 원숭이거든요. 에이프가 이제 유인원 원숭이인데 일단 어나니머스나 이제 다른 BAYC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까내리는 게 이거는 인류 비하다. 이거 백인 우월주의의 인류를 비하하는 거다. 일단 하나가 그거고 또 그 BAYC 원숭이들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쓰고 있는 모자 그 안에 있는 문양들이 다 나치즘, 네오나치 그쪽이구나. 그쪽 뭐 우길기를 뭐 달고 있다든지 뭐 그런 만자 모양이 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너네는 왜 이런 불미스러운 NFT를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는 이유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이 배우를 살펴보면은 나치를 주장하는 신흥 세력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새로 NFT를 좀 사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사상을 좀 뒤에서 주입을 시키려고 하는 좀 그런 모종의 의도가 아닌가. 이거를 태우자.
BYC를 태우자 이런 막 움직임이 있고 지금 실제로 그 BYC를 만든 유가랩스라고 있어요. 네. 유가랩스랑 그 세력이랑 지금 소송 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런 이슈 때문에 이 BYC가 과연 그런 좀 사상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은 정말 프로젝트가 운영을 잘해서 지금까지 성장을 해올 수 있었던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좀 첨예하게 대립이 갈리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태우자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되게 비싸거든요. 아 그럼요. 예, 왜 태웁니까? 1억 8천 정도 네, 하던데요. 한 1억 8천만 원 개당. 개당. 한 1억 8천만 원 정도 하고 비쌀 때는 그게 한국 돈으로 한 거의 6억 가까이 됐어요. 5, 6억 정도 하죠. 네. 이야. 그리고 그게뿐만 아니라 이걸 갖고 있으면 또 코인을 줬어요. 근데 코인이 6억 할 때 코인을 받았을 때 이 코인 가치가 한 또 3, 4억 정도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갖고 있었으면은 얻을 수 있었던 이 가치가 한 아파트 한 채 가격 정도? 한국에서. 근데 저는 그 마크를 보고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BAYC의 그 마크가 있어요. 네. 원숭이 해골이 그려져 있는 검은 바탕에 이제 하얀색 해골이 그려져 있는 마크가 있고요. 그게 이제 옛날에 독일 나치 친위대의 마크 문양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어요. 두 개를 네. 그래서 딱 겹치면 똑같아요. 정확히 겹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골의 크기라던가 심지어 치아의 개수까지 18개. 18개. 이게 18이 의미하는 그 의미가 있거든요. 네네. 18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있는데 네. 그 치아 개수가 똑같아가지고 화제가 됐었어요. 아돌프 히틀러를 연상을 시킨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18개가 의미하는 게. 1이 A예요. 1이 A고 8이 H가 H. 8이에요. 그냥 아돌프 히틀러 18. 그게 이제 독일 나치가 쓰던 표현, 그 실제 표현이래요. 오 재밌는데. 아 근데 어디까지나 음모론 예, 음모론이. 다 음모론이에요. 사실은 아닌 거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유가랩스 측에서는 네.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예, 이제 예. 유가랩스의 파운더들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유대인도 있고 터키인 뭐 하여튼 소수민족들인데 네. 그 나치들은 소수민족을 엄청 이렇게 탄압을 했던 그 전력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왜 걔네 걸 하겠냐? 우리 다 파운더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하지만 뭐 어쨌든 어나니머스라는 집단 자체도 그 화제성을 불러일으키는 힘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이 스포츠 뉴스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약간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음모론이라는 게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좀 얘기가 되고 있죠. 재밌는데? 진짜 음모론이라는 게 뭐냐면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계속 딥하게 빠져들잖아요. 약간 좀.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일단 그 세계관 자체도 뭔가 좀 기괴해. 돈을 많이 벌어서 더 이상 뭐 흥미를 못 느끼게 네, 된 그래서 되게 지루해요, 표정들이 다. 네. 그런 원숭이들이 모여서 뭔가 이런 게 다 이상하게 들리는 거야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듣고 보니까. 나치즘 말고도 또 다른 음모론이 있어요. 소아 성애자, 아동 성착취, 페도필리아. 페도필리아. 네, 이런 의심도 받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공동 창업자 4명들의 이름이 익명이에요. 네. 근데 이제 한 명은 SASS, 사스, 그게 이제 독일 친위대 이름을 그대로 갖다 쓴 거래요. 하나는 가가멜, 스머프에 나오는 캐릭터 이름이잖아요. 근데 반유대적인 인물이다 그쵸. 이렇게 알려져 있고 고든 고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름을 바꾼 건데 인종차별주의자 그거를 이제 이렇게 바꾼 거래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인 토마토 엠퍼러 케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71년도에 나온 영화 제목이거든요. 근데 그 영화 내용이 뭐냐면 소년이 신부를 성적으로 이렇게 착취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고 그 영화가 그래서 소아 성착취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상영 금지를 받은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영화 제목을 그대로 이제 자기 익명으로 갖다 쓰니까 이 프로젝트 자체가 그런 거를 지지하는 그런 프로젝트다라는 음모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여러 음모론들이 있는 거네요. 이 하나에. 겹겹이 쌓여 있는 거. 또 이걸 들으니까 또 그 원숭이들이 왜 또 흥미 없고 이런 표정인지가 또 여기에 맞춰서 또 생각이 들고 자꾸. 저는 이게 음모론은 음모론이지만 네네. NFT 판에서 이 유가랩스가 가진 영향력이 엄청나거든요. 네. 크립토 펑크라고 하는 지금 가장 그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NFT가 있어요. 픽셀 아트로 해서 이제 사람 얼굴 모양 나온 게 있는데 유가랩스가 거기도 지금 인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오픈시에서 NFT 여태까지 그 모든 이제 시계열을 다 두고 랭킹을 쭉 내렸을 때
거의 탑 10개 중에 거의 70% 이상이 다 유가랩스 NFT. 저는 이 음모론도 음모론이지만 지금 이 얘네들이 네. 그 프로젝트 운영을 굉장히 조금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일단 NFT 소유자들한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에이프 코인이라는 코인도 발행을 해줬고 또 그 BAYC 그 질환 원숭이를 들고 있으면은 네. 화학약품을 하나씩 이렇게 줬어요. 그거를 이제 BAYC에다가 먹이면은 MAYC라고 뮤턴트 에이프가 또 나와요. 그러면은 그 뮤턴트 에이프도 지금 현재 가치로 거의 한 몇 천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들고만 있었는데 혜택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뮤턴트 에이프는 그 지하 세계, 그 별장의 지하에 살고 있는 좀 하층민이다. 약간 이런 기생충 같은 하층민을 스토리 라인에 껴 넣은 거고 또 얘네가 지루하니까 강아지는 하나씩 들고 있으면 되냐. 그래서 강아지까지 또 드랍을 해줬어요. 아 그래요? 강아지는 얼마예요? 그 강아지도 한 지금 1,000만 원 정도 할 비싸네. 예, 강아지도 걔네 비싸요. 식구들이 다 비싸요. 걔네 식구들이 다 캐넬 클럽이라고 해서 네. 시바견 같은 거를 또 분양을 해줬어요. 또. 그러니까 홀더들이 이거에 점점 로열티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근데 또 마침 얘네가 이제 잘한 게 이 BAYC를 들고 있으면은 그 지적재산권까지 부여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너네가 이거를 가지고 여기 옷을 입히건 뭘 하건 그걸로 광고를 하고 재판매를 해도 돼. 그러니까 아디다스가 실제로 BAYC 사가지고 아디다스 옷 입혀서 광고도 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마케팅을 잘하지 않았나. 그래서 굳이 음모론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좀 성공한 좀 프로젝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그럼 그 세계관이 계속해서 뭔가가 추가가 되겠네요. 그렇죠. 계속 뭐가 추가되고. 근데 사실 저는 BAYC에서 가장 큰 음모론은 이건 이제 제가 제기하는 음모론인데. 직접? 네, 직접. 이 자리에서 처음 제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리 오늘 단독으로. 여러분 집중해 주십시오. 음모론. 오늘 새로운 음모론이 지금 제기됩니다. 스팸을 좋아하시는 동아님께서 스팸 전문가 아래 띄워주세요. 신빙성이 사라질 수도 있죠. 동환님이라고 적어주시고 스팸 전문가. 제가 생각할 때 이 BAYC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할 때 플로어 프라이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한글로 얘기하면 바닷가거든요. BAYC라는 브랜드의 NFT가 수십 종이 있는데 요 NFT 중에서 가장 싼 NFT의 가격이 바닷가가 돼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의 NFT 중에 제일 싼 거. 그러니까 최소 이 정도 한다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올해 초 대비해서 이제 NFT 거래량이 한 97% 정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NFT 사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거의. 근데도 바닷가가 거의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BAYC 가격이 지금 한 1억 8천 정도 되는데 이렇게 싸진 이유는 이더 가격이 내려가서지 이 NFT의 가격이 내려갔다고 가치가 내려갔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도 82더였고 지금도 82더인데 그렇죠. 이더의 가격이 내려가서 그러니까 원화 환산 대비 가치가 떨어진 것일 뿐. 그렇죠. 그럼 가격이 왜 유지되냐? 이상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전거래 의혹이 있죠. 모든 NFT에. 그래서 97%가 줄었는데 그럼 우리가 그동안 샀던 건 뭐였냐? 그 가격은 누가 그러면 올린 거냐? 근데 NFT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지갑으로 사기 때문에 누가 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령 프로젝트가 지갑을 새로 만들어서 이걸 계속 사고 가격을 유지시킬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이 프로젝트가 바닷가 유지라는 행위를 중지하면 바로 폭락하기 때문에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NFT를 사지 않습니다. 신빙성이 그리고 있네요. 이거는 유가랩스라고 하는 BAYC의 이 운영사가 이런 자전 거래를 할 요인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내부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 BAYC는 에이프 코인이라고 하는 토큰을 발행을 해서 그 토큰들을 BAYC 홀더들한테 나눠줬어요. 에어드랍을 했어요. 근데 그 에어드랍을 할 때 공짜로 말하자면 나눠줄 때 또 뭘 했냐면 벤처 캐피털들한테 그 에이프 코인을 지분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A16Z 그 앤데리센 호로위츠라고 하는 유명 암호화폐 전문 벤처 캐피탈이 있고요. 애니모카 브랜드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샌드박스 이런 유명 암호화폐 웹3 투자 기업들이 들어왔어요. 코인 판매할 때. 그러면 이들은 코인 가격이 유지되는 것도 바라겠고 코인 가격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BAYC NFT 자체의 가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가랩스, 운영사인 유가랩스는 당연히 이 벤처 캐피털들의 만족을 계속 시켜주기 위해서 그렇죠. 바닷가를 유지할 어떻게 보면 요인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전거래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은 것이 음모론입니다. 프로필 형태로 만들어진 NFT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 가격이 맞냐? 그 The Other Side? The Other Side. 그거를 출시한 날이 4월 30일인데 그게 또 사내가 이름이 뭐뭐고 누구라는데 난 저런 애한테 판 적 없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말 그냥 하나의 밈이 되고 인싸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이용하는 거군요. 네.